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합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좀 재미없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셨죠? MTN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시작이 됐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네, 1분기 실적 업데이트인데요. 자, 이번 주에는 미중 관계 향방을 주시하고 있고 또 빅테크 실적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실적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좀 넘게 실적이 발표가 됐죠. 네, 맞습니다. 거의 36%, 그러니까 10개 중에 4개 정도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은 기대 이상의 이익을 발표한 기업은 73%, 매출을 기대 이상 발표하는 64%니까 아마 평년작 수준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익 증가율은 10.1%로 일단 전망되고 있습니다. 10.1%는 두 자릿수가 되겠는데요. 3월 말에 전망이 7.2%였기 때문에 3월 말 전망 대비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수치가 10%대가 유지된다 그러면 2분기 연속 두 자릿수 이익 증가가 일단 기대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익 증가율 10.1%라는 것은 최근의 이익 증가율만 보면은요, 최근 1년 평균이 한 6.1%, 5년 평균이 8.8%, 10년 평균이 6.9%니까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2분기 이후의 흐름이 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것은 괜찮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마진율입니다. 순이익률도 12.4%입니다. 4분기 연속으로 지금 12% 이상이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전분기보다는 소폭 하락했다는 것 자체를 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은요, 소위 마진율이 높게 나온 것이 IT가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왔고요. 금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유틸리티, 산업, 헬스케어가 마진율이 상승했다. 더 좋게,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부동산이라든가 소재,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등은 예상했던 것보다 마진율이 좀 부족하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 증가율 자체가 되겠습니다. 이익 증가율도 역시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예상보다 더 좋았냐, 나빴냐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모든 것의 기준은 3월 말 대비입니다. 3월 말 대비 이익 증가율이 높은 섹터와 낮은 섹터를 구분해 보면 지금 파란색을 먼저 내놓은 것이 이익 증가율이 생각보다 높은 것이 되겠는데요. 헬스케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IT, 금융 등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알파벳이나 메타 이런 것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이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동통신, 소위 통신주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일부 게임주가 더 좋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케이션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반면에 좀 상대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 것들은 임의 소비자, 뭐 테슬라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에너지가 예상보다는 부진한 흐름을 나왔습니다. 한편 연간 이익 전망은 지금 8주 연속으로 계속 좀 하향하다가요. 그나마 막판에 지금 아래로 쪽에 보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뭐 외우실 필요 없겠지만 얼추 한 $260 정도가 S&P 500의 주당 이익으로 좀 얘기되고 있다. 이게 출발은 $280 수준이었다가 내려간 거거든요. 이번 처음으로 조금 그나마 약간 상승하는 톤을 보여줬고요. 다음은 밸류에이션 측면이 되겠습니다.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 19.9배입니다. 이게 19.45배까지 떨어졌다가 지난주까지 해서 4일 연속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오늘까지 하면 5일 연속인데요. 4일 연속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19.9배. 그러면서 다시 10년 평균, 5년 평균과 5년 평균은 거의 똑같아졌고요. 10년 평균보다는 상당히 좀 위쪽에 와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이익 시즌에 좀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실적 시즌 나쁘지 않게 지나갔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오늘까지 닷새 연속의 상승입니다. 뭐 나스닥은 소폭 상승 하락이었긴 했습니다만 혼조세 마감. 사실 오늘 1% 이상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는데 하락할 때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오늘 뭐 뉴욕 증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어제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S&P 어저께까지 4일 연속. 그리고 나스닥이 4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특히 나스닥이 1.5% 이상 4일 연속 상승한 이후에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그리고 일주일, 그 다음에 2주일까지 해서 상승폭이 크지 않다. 그리고 하락률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뒷걸음질, 약간의 우리가 얘기하는 소강 상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딱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다우는 약간 올라갔지만 S&P 500 기준 보면 거의 뭐 강보합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그래도 어떤 닷새 연속 올라갔습니다. 닷새 연속 올라가고 그동안 닷새 연속 올라간 규모 자체가 7%가 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두면 닷새 연속 올라가고 7% 이상 올라간 것도 별로 없습니다. 8번, 9번밖에 안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최근 30년 동안에
그 이후에 보더라도 거의 똑같습니다. 5주, 5일 그리고 2주까지 해서는 약간 시장이 약간 쉬어가는 모습. 그렇지만 2주가 넘어가는 3주, 4주, 뭐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되면 상당히 강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강한 이름이 약간 쉬어가는 구름. 다만 그 더 중요한 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빅테크 실적이 어떻게 네. 나오냐. 그다음 평가가 더 중요하겠죠. 지금 소강 상태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볼 이제 빅테크 실적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요. 엔비디아와 화웨이 소식 봐야겠습니다. 화웨이, 엔비디아에 필적할 AI 칩 개발 5월에 나온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소식입니다. 자,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서 엔비디아의 AI 칩을 대체할 자체 칩을 개발 중이라고 지금 보도했는데요. 과연 이 AI 시대에 어떠한 좀 지각 변동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단독 기사를 한 네. 거를 갖고 다른 분들 인용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뭐 100%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전통적인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거의 없는 얘기는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 때부터 해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이 중국에 들어가는 걸 상당히 막고 있죠. 그래서 H100, H200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H20이란 거를 허용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이번에 안 된다 그래갖고 주가 지금 상당히 또 다시 쉬었던 흐름이 지난주 중반까지 흐름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제 어센드라는 것을 화웨이에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 개발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하면 새롭게 어센드 910D란 거를 이번에 테스트할 준비가 다 돼 있고 화웨이 측에서는 주요 업체들한테 거래 업체들한테 빨리 테스트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화웨이를 중국에 대해서 이런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막 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도 계속 하다 보니 오히려 좋아진 것은 중국의 AI 관련된 칩 개발 그리고 AI 관련된 로봇 이런 기술이 오히려 앞서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상당히 진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흥미로운 예를 보면 AI 관련된 소위 특허 기술은 지금 중국의 숫자가 제일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트럼프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집권하면서 미국을 다시 부자 만들고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비트코인도 좋아지고 다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첫 100일이요. 1월 19일 날 취임한 이후에 첫 100일까지가 딱 오늘까지가 100일인데요. 아시다시피 실망스럽죠. 그래서 60년대 닉슨 대통령 이후에 최악의 성과를 보여주는 게 첫 100일이기 때문에 약속은 큰 꿈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주시장이 상당히 재미없고 오히려 네. 화해를 키워주고 있다.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고 월시즌에도 뭐 그런 걸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벌써 기억이 다 잊어버렸지만 화웨이의 스마트폰이라든가 화웨이의 통신 설비를 규제한 것 자체도 벌써 6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상당히 고성능이고 세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규제가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엔비디아 실력, 엔비디아 뭐 물론 더 좋아지지는 않았겠죠. 아직은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얘기하고 있지만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여하튼 오늘 엔비디아는 주가는 2%가 떨어졌고 바로 오늘 2%가 떨어진 거는 오늘 바로 이런 뉴스가 좀 악재로 반영됐다라는 그런 부정적 시각도 있다는 것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중국의 수출마저 지금 제한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화웨이는 AI 전용 칩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목표가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헤드라인에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걱정은 하지 마라. 자, 그럼 엔비디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이제 걱정을 하면 될까요? 계속 보유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화웨이에 위협이 있을 때마다 계속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 주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시장이 역설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반대도 이게 한쪽으로 몰리면 주시장이 거래가 정지가 되겠죠.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늘상 똑같은 뉴스, 똑같은 시각을 갖고 좋아하는 사람은 사는 거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파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걱정의 목소리가 많으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딱 얘기한 거가 이겁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이분도 대표적인 탑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조셉 무어라는 분이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향후 매출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많은데 이것은 한마디로
잘못됐다. 뭐 쓸데없는 걱정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서너 4-5가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재고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재고로만 소진하는 그런 단계라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명이 안 산다. 그러면 더 살 사람이 줄 서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어 이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2026년입니다. 2020년 매출 및 이익 추정치를 기존보다 오히려 10%와 11.7%씩 오히려 올려놨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런 것도 오히려 보수적인 접근에 가깝다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소위 AI 모델 학습이라든가 추론 이런 것들이 모두 사용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폭발적인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주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더라도 젊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 상관없이 소위 AI 관련된 어떤 형태로 가는 구글이 됐건 아니면 코파일럿이 됐건 오픈AI 뭐가 됐건 간에 AI에 관련된 것을 업무에 활용하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칩 시장은 여전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 투자 의견 자체에 대한 기존 전망 계속 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목표 주가는 줄줄이 하향한 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2달러 내렸지만 여전히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는 여전히 강력 매수 의견이 대부분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걱정은 우스꽝스럽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만큼 계속 보유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에 지금 뉴욕 증시 소강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좀 달려 있는데 M7 기업들 줄줄이 한번 프리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집니다. 정확히 보면 30일부터 쏟아지기 때문에요. 이제 내일 모레 새벽부터 일단 줄줄이 큰 기업들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만 제약은 대부분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끝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맥세븐이 2025년에도요 평균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15% 정도 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압도적인 실력은 상당히 유지된다는 거죠. 다만 이익 증가율에 이런 맥세븐과 그 밖의 이익 증가율의 차이가 좁혀진다는 이 부분을 제가 작년 10월경부터 계속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로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입니다. 다만 여전히 올해까지 내년까지 이익 증가율은 맥세븐이 다른 494보다 분명히 높습니다. 다만 눈높이 자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이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매도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 주에 발표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인 눈높이가 너무 전체적으로 높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맥세븐 주식 중에서 이익 증가율이 낮아지지 않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은 눈높이가 별로 낮아지지 않고 있고요. 특히 제품 쪽에 있는 것들은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테슬라도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차이는 결국 어제도 저희 이 시간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맥세븐 중에서 이익의 눈높이가 조금씩 증가세가 낮아지는 것은 제품을 대수로 다루는 것 반면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는 것은 별로 낮아지지 않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도 여러분 큰 틀에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발표하는 기업 중에서 빅테크라고 분류되지는 않지만 탑 20권에 있는 것이 비자인데요. 비자가 이제 내일 새벽에 저희가 보도해 드릴 텐데요. 주당이 2.68달러입니다. 매출은 95.5억 달러로 나오고 있겠고요. 월가는 여전히 매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74달러가 지금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30일 날 수요일이 되겠고요. 주당이 3.2달러에 매출이 684억 달러입니다. 강력 매수 의견을 받고 있겠고요. 맥세븐 주식 중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큰 재미가 없었지만 올해의 하락률을 보면 가장 하락률이 적은 게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49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입니다. 메타는 올해 초반 2월까지 가장 많이 올랐죠. 13일인가 연속 상승하다가 올해 하락할 때는 35%까지 떨어졌고요. 최근에 나름 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당이 5달러에 매출에 413달러.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아마존이 되겠는데요. 주당이 1.3달러에 매출액 1,550억 달러. 그리고 애플도 역시 5월 1일 목요일, 우리 시간 5월 2일 금요일 새벽이 되겠는데요. 매출 940억 달러에 주당이 1.61달러가 지금 전망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비자 실적 발표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마존이 좀 괜찮게 나올 예정이고 애플과 테슬라는 지금 중간 이상 정도입니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